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창 교수님의 챕터 15장 제로금리 하한과 유동성 함정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절에 해당하는 제로금리 하한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425페이지 가보시면요. 제로 로어 바운드에 빠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제약에 빠지게 되면 경제에 매우 큰 후생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큰 후생 비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유동성 함정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빠져나오는 방법, 거시경제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에서 찾는다 하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27페이지.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래서 우리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써야 되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어. 그래서 앞에 통화정책인데 비전통적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통화정책 이렇게요.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요거야. 다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은 오케이. 근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노케이야. 안 돼. 그래가지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요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42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사전적인 정책 방향 제시.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는 거야. 사전적으로 중앙은행이 야, 우리 말이야.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야.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요걸 제시해 줌과 동시에 QE라고 하죠.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이렇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통적인 재정 정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재정 정책 42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자, 총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IS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 이때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요. 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특히 426페이지 그림 보시면 LM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우측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 곡선이 우상향일 때는 이 자리 좀 올라가서 구축 효과가 좀 생기긴 하는데, 자, 4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그림 같이 볼까? 총수요가 감소했을 때 이렇게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 자리 좀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요, 42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 올라가서 민간 부분의 투자나 소비 같은 것들이 위축되는 효과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작은데, 자, 우리 42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 곡선이 이렇게 좀 두껍게 할까요? 이렇게 더 수평인 상황에 빠져 있어. 그럼 이 자리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구축 효과 자체가 없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그래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방법을 보면은요. 자, 427페이지 가볼게요. 맨 마지막 줄에 2008년, 2009년 대침체,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된 그 문제인데요. 428페이지 가볼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기존의 통화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요. LN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죠. 기존에 그래서 전통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통화 정책은 자, 수평에 해당하는 LN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LN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는 무력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효과가 없다는 것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줄 볼게요. 중앙은행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LM 곡선의 평평한 부분을 아래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LM 곡선을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아래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야. 이동. 그러니까 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게 이 제로 바운드를 이거 밑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도 딱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니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아래로 이동시켜? 자, 그러면 이거는 실질 이자율 아래 하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음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얘를 올려버리면 이거이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요거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럼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요게 LN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결과 거기 나와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야. 요걸 상승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면 실질 이자율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실질 이자율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실질 이자율의 하락으로 총생산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잖아. 제로 바운드에 나와 있는 걸리는 상황은 수평에 걸렸을 때가 효과가 없었는데 여기 우상향 하는데 딱 걸리게 되니까 이 B점은 어떻게 된다? 네, 그래서 제로 금리 하한이라는 그런 제약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B점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A에서 B점으로 가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침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면 알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시킨다고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요거. 그쵸?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것인가?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가게나 기업들의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 향후 매우 확장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거와 확장적인 중앙은행이니까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막 알리는 거야. 돈을 계속 풀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정책을 계속 실시할 거라고 미리 알려요. 공지합니다. 알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향후 앞으로 화폐 공급을 높이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429페이지 가볼까요? 장기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거라고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할 거라고 또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앙은행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전적인 정책 방향, forward guid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미리 알리는 거야.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요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 중앙은행이 이게 이제 믿으려면 신뢰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밑에 야, 너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도 굵은색으로 나와 있네요. 중앙은행에 대한 얼마나 사람들이 믿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신뢰를 잘 쌓아둬야지. 신뢰성,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서 양치기 소년같이 돼버리면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또 뻥치시나 이러면 아무 효과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근데 요거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해. 그래서 다른 하나의 축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양적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적 완화. 돈을 그냥 완전히 허리띠를 푸는 것처럼 풀어버리는 거야. 작정하고 말이야. 오늘 뷔페집에 왔으니까 왕창 먹겠어. QE라고 하죠. 이렇게. 자, 양적 완화란 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적 완화란 자,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채나 민간 부분의 특정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거야. 시중에 공급하는 거야. 약간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옛날에는 돈을 풀면 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가서 시중은행들이 보고 담보 보고 막 주고 하는데 이게 동맥경화처럼 이게 혈관이 막혀버린 거야. 됐어. 그냥 바로 주입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본원 통화를 시중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화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기업들이 돈이 없어. 그럼 야, 너네 자산 내놔, 채권 내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그거를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여기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양적 완화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이게 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 거기 마지막 단락 볼까요? 429페이지. 자, 첫째. 자, 단기 정책 금리와 달리 아직 0%에 도달하지 않은 각종 중장기 시장 금리 하락을.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이미 제로가 됐어. 근데 각종 중장기 이자율을 금리를 요게 아직까지 얘는 이제 제로까지 가지 않았다고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둘째, 대규모의 유동성을 막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막 돈이 넘쳐. 그럼 경제 주체들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겠네. 이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LN 곡선의 평평한 부분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재정정책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재정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뭔가 거기 한번 볼까요? 자,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데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LN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IS도 우측 이동한대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잖아.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근데 거기 보시면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본원 통화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은행이 어떻게 돼? 그치, 돈이 남아 돌잖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용 창출을 통해서 신용이 창출됩니다. 신용이라는 건 이제 돈을 빌려줄 만한
돈이 대여라 할까? 그게 더 풍부해지는 거야. 그래서 창출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투자와 소비가 촉진되면 이건 IS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화량을 늘리면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해요. 근데 우측이라는 게 이제 밑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따라 또 IS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양적 완화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민간 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이 IS 곡선까지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렇게 제로 바운드에 빠져 있을 때, 금리가 제로 금리 바운드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특히 재정 정책은 뭐 과거에 다른 건 아니니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사전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양적 완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7절 목표 인플레이션율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